문제는 한번 봤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요, 노란길에서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요,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그때그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볼 때,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먼저 시험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 보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우리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러면 민법 총칙 처음부터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이 다 법률행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단독행위냐 아니냐, 단독행위냐 아니냐,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방행위죠. 일방행위는 단독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 계약 해제. 해제는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증 있죠. 유증도 단독행위죠. 그런데 아닌 게 뭐죠? 이것은 일방예약이죠. 일방예약. 예약은 일방예약만 뭐죠? 계약인 것이 아니고 일방예약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재매매예약 이것도요. 계약 해제인데 이것은 해제 계약이에요. 해제. 해제 계약이요. 이것은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유증이죠. 유증은 이거 뭐냐? 유원이죠. 유원. 그래서 이렇게요. 뭐죠? 증여죠. 증여. 이것은 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채무인수죠. 채무인수. 채무인수도 뭐냐? 이것도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이것은 다 계약이에요. 계약은 뭐냐면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런데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나 계약이 얘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냐, 상대방 없는 것이냐. 알겠죠? 단독행위가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먼저 무권들에서 추인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요. 철회. 그 다음에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우리가 채무자가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상계라고 하고요. 채권자가 하는 것을 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하고, 해지. 그 다음에 취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왜 얘기하냐? 상대방 없는 것은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유언하고, 그 다음에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담법인 설명이죠. 여기에 또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요. 물론 여러분요,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시험에 이제 재단법인 설명 이런 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과 또 비교되는 게 뭐냐면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뭐냐면 의사표, 이건 전부가 다 의사표시가 가는 거잖아요. 포기한 것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잖아요.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런데 준법률행위에 뭐가 있냐면 표현행위에서 보면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하고 뭐가 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의사표시가 아니야.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두 글자인데 의사표시가 아니고 이것은 준법률행위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은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독이 있죠. 단독이 있고, 여기는요, 이렇게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죠. 합동행위가 뭐죠?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죠. 사단법인 이 세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단독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건 그럼 뭐예요?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죠. 법률행위가 아닌 건, 그건 또 물어보냐? 그건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건이요. 사건. 그럼 사건은 뭐죠? 먼저 사건은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하고. 그럼 또 뭐가 있냐? 부당이득하고 부합하고 혼동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 사건이에요. 시간의 경과, 부합. 그 다음에 혼동, 부당이득.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물어보면 이걸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또 단독이냐, 계약이냐. 왜냐면 이런 것들 나오면 지적을 하잖아요. 이거 모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뭐냐? 준법률행위하고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러면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그건 준법률행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출연행위라고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출연행위하고 비출연이 있죠. 출연을 뭐죠? 내 자산 다운, 상대방 자산 업이죠. 이것은 뭐가 있냐면, 무상행위하고 유상행위가 있죠. 무상하고 유상.
유상 give and take죠. 보상을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출연료, 특히 비출연행위 뭐가 있다고요? 그것은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그럼 대리권 수여는 뭐죠? 대리권 수여는 이것은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뭐다? 수권행위는 의사표시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행위가 되고 불요식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여기까지죠.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이제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요즘 최근에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 성립요건은 일반적하고 특별히 있죠. 여기서 일반적은 뭐가 있다?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목적하고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죠? 의사표시. 창약과 승낙이죠? 그 다음 여기요. 특별은 뭐가 있죠? 특별은 먼저 가족법이죠. 가족법. 가족법에 관한 것이 다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가족법. 뭐가 있죠? 여기서 유언 있죠. 유언. 유언이라든가 혼인 같은 거. 혼인 신고. 알죠? 가족법은 다 뭐다? 특별 성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죠? 법인 설립. 법인을 설립한다. 그 다음에 어음행위다. 어음. 또 다른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 질권.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이 뭐죠? 전당포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때 물건을 주는 거. 요물성.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은 다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 성립 요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가 특별 성립 요건을 잘 암기해야 되겠죠? 특별 성립 요건이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법령이 성립하고요. 갖추지 못했을 때 불성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성립에서는 또 뭐가 있냐? 성립에는 여기 이제 성립했으니까 그 다음 뭘 보죠? 효력을 보죠? 효력에는 일반적하고 특별이 있죠. 특별인 것은 여러분요. 특별은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 우리 민법 총칙에 나와 있어. 특별은. 여기 보면 보통 민법 총칙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특별 성립 요건은 민법 총칙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특별은 뭐가 있냐면 먼저 대리권이죠. 대리 있죠? 토지거래 허가 있어 없어? 허가 있죠. 조건이 있어 없어? 기한이 있어 없어? 이게 다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암기하는 게 다음 주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특별 뭐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뭘 보냐면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것은 뭐다? 효력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질권 같은 것도 있어 없어? 우리 민법 총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권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어음도 아니잖아요. 법인도 우리 시험 아니잖아요. 혼인도 아니고 여기 유언도 아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민법 총칙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대리권이 있고 허가가 있고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은 뭐냐? 일반적은 당사자는 권력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이게 목적이죠?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죠.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7조부터 110조까지죠. 이걸 모두 다 갖추었다. 갖췄을 때 우리 법령이가 효력이 있죠. 유효이고 유효. 그 다음에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뭐가 돼요? 취소가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하고 여기 있는 거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103조, 104조죠. 이것도 효력 요건이 있는 것이죠. 107, 108, 109, 110조 효력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여러분요. 민법 총칙을 딱 생각을 하면 앞에서부터 쭉 가는 것이 뭐다? 그건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 2판 3판인데요. 이건 뭐 효력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부터 쭉 보면 왜냐하면 문제가 나올 때 성립이냐 효력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대리권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OX, X죠. 대리권은 뭐다? 아니. 법령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OX, X 이렇게. 그래서 뭐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거.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에 다 뭐가 들어있다? 민법 총칙 부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일단 여기서 109조 착오란 말이 있죠. 착오란 것은 언제 나오냐? 법령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립하기 전에는 불성립이죠.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건 일반적이고 특별인데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예를 들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럼 무효죠. 무효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조건은요. 불법 조건 무조건 무효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법성이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무효죠. 그럼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다. 무효죠. 그러면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했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사기나 강박으로. 그럼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한다.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데 나오면 여기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요 너무 단순한 것인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고 판례가 복잡한 거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성립이나 효력이라 했을 때 특히 효력에 뭐가 있다. 효력은 뭘 생각하면 된다. 그냥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걸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성립은 잘 모르는 것들이다. 그렇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시험에 공부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요. 그래서 단독이냐, 계약이냐. 그 다음에 또 의사표시냐, 준법령이냐. 의체가 관통상. 의체 관통상은 뭐다? 준법령이.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단독계약 합동행위죠? 단독계약에 대해서 단독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비교할 때 이거.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하고. 맨 끝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알겠죠? 이건 해제고 해제. 이것은 계약이고. 알겠죠? 해제 계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해제는 해제예요. D가 중요하다고 D가. 알겠죠? 제일 헷갈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요. 일방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뭐다? 계약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이제 가장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보자면, 목적이죠. 목적은 확정돼야 되죠.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 이행기까지. 목적은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가능성은요, 언제 기준한다? 사회통념이다.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얘기하고, 불능은 또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는 성립 당시 기준으로 성립하기 전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원시적이다. 원시적. 그 다음에 성립한 후를 뭐라고 한다?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후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고, 원시적은 뭐라 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런 말이고, 후발적은 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 후 이 말이죠. 체결 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 그러면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후발적이다. 후발적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기출문제는 주로 여기에서 꼭 한 문제가 거의 다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나오냐. 무조건 계약 체계로, 임대차 계약 체계로, 소비대차 계약 체계로, 계약 체계로 그러면 무조건 것은 유효예요. 무조건 유효. 그럼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무효인 것은. 그럼 무조건 정답은 이미 멸시 이 말인데, 그런데 뭐라 하시면 나올 수 있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쌍방에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은 무효이다. OX, X란 말이에요. 계약 체결로는 일단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잘못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잘못이 있으면 뭐를 한다? 유효인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고,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럼 이것도 뭐다? 위험 부담이고,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이 있다. 대상 청구권.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되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냐?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데,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체결상 과실책임. 만약에 일부가 부족이다, 일부. 그런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매매란 말이 꼭 나올 거예요. 부족이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 체산 과실책임이다 아니다. 574조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부당이득이란 말이 안 나온다.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여러분요 1번에 보면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법률행위 1번 상계가 법률행위죠. 알죠?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얘기하죠. 2번은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에서 법률 사실이죠. 다음에 3번은요, 채권자의 통지죠. 통지는 간념의 통지죠. 관통상, 준법률행위죠. 불법행위도, 그럼 불법행위라면서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법률의 규정이죠. 채무이행의 채고는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의채거죠. 맨 끝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상계. 상계가 뭐죠? 단독행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채무자가 상계. 채권자가 면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법률의 목적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거. 후발적과 관계가 없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것은 뭐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냐? 첫 번째요. 원시적 불능은 무조건 무효이다. 그 다음에 후발적은 일단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후발적은 일단 유효이다. 그러면 원시적은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그럼 무조건 유효해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 원시적 불능인 것을 고르시오. 이미 멸실.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이에요. 알겠죠? 무효인 것 이미 멸실. 원시적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체자 관리 책임 임의멸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시적 임의멸실. 다 임의멸실이라고. 그건 뭐라고? 원시적이라고. 그것 빼고는 다 뭐라고? 후발적이라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채무 불이행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이제 가능성이고, 목적이 이제 적법이죠? 그럼 적법은 뭐냐? 적법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대부분 다 채권법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채권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요, 강행 규정은 다 뭐예요? 물권법이요, 물권? 이런 물권법은 뭐가 있어요, 물권은요? 물권은 지상권 같은 거 잘 나올 거예요.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속에서 무슨 규정이 있다? 효력 규정이 있고,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 있잖아요.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단속 규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첫 번째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하고, 이거 무허가 숙박업. 호텔에 가는 거. 낮쪽으로 시험해요.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허가 인가, 중간생략 등기. 이것은 무조건 경찰 행정법규로서 단속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효력 규정은 뭐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가장 정답으로 말해요. 중간생략 등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우리는 무허가 숙박업이 한번 나왔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규정인 것은, 이것은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특히 여러분요,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명의대여하고.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뭐냐면,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율락녀가 선불금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너무나 현저히 고율의 이자역, 현저히 고율. 변호사 아닌 사람이 누구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투자수익 보장약정, 투자수익 보장약정. 이런 것들은 무효이죠? 그런데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무효이면 더 이상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 3번이에요. 보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 이런 비용 그러면 뭐죠? 그것은 비용사한 청구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래서 1번은 임의 규정이죠. 2번은요, 환매 드립니다. 환매도 어디가 있어? 채권법에 있죠. 임의 규정이죠. 대신 식목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 임대차는 세 가지 빼고 전부가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세 가지는 뭐다? 비용상환 청구권,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이것은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감액을 못한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계약이니까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미음은요,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고객과 약정. 이것을 뭐라 한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것이냐? 디귿하고 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은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 우리 시험에 한번 봤었죠. 뭐다? 목적이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시험에 우리가 정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는요, 뭐가 있죠?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 변호사. 그럼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약정, 성공보수금이 민사, 그러면 괜찮죠? 형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자, 이거 먼저,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또 고지 의무 위반, 고지 의무요. 고지 의무. 옆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죠? 그것을 알리지 않는 건 사기이죠? 사기이고, 그렇게 해서 계약체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지 의무가 이거 있고, 신의치게 바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익이죠, 사익. 알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뭐다? 첫 번째,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탈세죠? 탈세를 목적으로, 탈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몇 개를 샀다? 15매를 샀다. 알겠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 시험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네 번째는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요. 지방자치단체가요.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했어요. 기부금. 돈 받기로 했어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자체가요.
골프장 허가를 해주면서 기부금 돈 받고 하는 거. 아무튼 돈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가 있죠?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돈을 주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주면 안 되는데 돈 줘도 되는 게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노태우 비자금이죠. 비자금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런데 은닉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임치하는 거 괜찮죠. 은닉하기 임치. 그 다음에 위약벌이죠. 그럼 위약벌이 현저히 과도하다. 현저히 과도.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럼 뭐가 된다? 위약벌 약정. 이것은 뭐가 돼요?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현저하게 과도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지직이죠. 주지직을 살려고요 3억 원을 줘서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지로 임명해. 주지로 임명. 주지 임명이. 그것은 뭐하다? 괜찮죠. 오히려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다 무조건 무효죠. 첩계약은 다 무효인데 뭐는 괜찮아요? 생활비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거, 그건 괜찮죠. 그 다음에 유언이죠, 유언, 아니, 증언이죠. 증언의 대가,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괜찮죠. 용인되는 것은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특히 증언이 시험에 요즘 최근에 잘 나오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강박이죠. 그냥 강박은요, 취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 지인이 있는. 그래서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것이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극심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지인이 있는, 이것은 뭐가 된다? 그것은 지인이 있는,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완전히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렇고요. 사회적 타당성은 언제냐? 법률행위시를 기준한다. 법률행위를 할 때를 기준한다. 그러니까 103조가 연관이 되면은 그것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닥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뭐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그러면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103조 위반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기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을한테 2천만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1억짜리는 객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여기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니까 무슨 말 안 된다? 증여라든가 기부행위라든가 무상행위라든가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되죠. 경매 된다, 안 된다? 경매 안 되죠. 그래서 증여, 무상, 기부행위 아무런 대가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는요, 공박, 경솔, 무경이하죠. 공박하고 경솔하고 무경어. 이것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고, 모두 다 입증해. 하나만 입증해도 된다.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이다.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이다. 이 공박은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인식이죠.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게 중요하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죠. 이게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이 언제나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을 누가 한다? 갑이 하죠. 누가요? 무효를 맞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만약에 103조 경우는 103조를 위반이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을은 갑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주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께 되냐? 을의 것이 되는 거죠. 을. 첩의 것이 돼요. 첩이 이걸 정한테 첩을 한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피해자는 반환 청구에 폭리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죠.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103조는요, 추인하고 전환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는 된다? 전환. 전환이 뭐냐? 매매됨이 너무나 과다로 해가지고 무효가 됐어. 이것을 감액해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너무나 차이가 커가지고 무효가 됐어.
이것을 감액에서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불공정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법령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법령 해석은 의사주의, 표시주의잖아요. 여러분요,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는 것은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만약에 법령의 해석에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첫 번째 당사자 확정이죠. 당사자를 확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의사 표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 뭐한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 왜요?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하나냐면 또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 법률 해석에서 일치하는 것은 이 본인 갑이 상대방 병하고 이렇게 의리 대리인인데,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본인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당신하고 나다. 이렇게 둘이 합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합의를.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당사자는 당신하고 나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 합의한 대로 효력이 있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금융실명제예요.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 확인을 받은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어. 실명확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돈인데 아내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단 말이죠. 여기서 통장의 명의인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실명 확인을 거친 자. 누가 거쳤다? 아내다. 그래서 이것은 아내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내의 소유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보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모든 권리금. 그러면 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경우의 화재에 책임진다. 모든 화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모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최대한 협조한다.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대한 협조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다음에 권리금을 부담한다. 권리금을. 그것은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 해석은 그 정도. 만약에 해석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당사자 합의가 있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 자연적.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 규범적. 그 정도만 알면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107조 보면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일치를 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불일치할 수 있죠. 이 불일치를 뭐라 하냐?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하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 109조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표의자만 알고 있다. 표의자만 107조 비진표시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양해, 그것을 108조 통정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107조, 108조, 109조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의가 107조는 뭐냐? 먼저 비진이는 먼저 의사표시가 있을까?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까?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상대방하고 뭐가 없다? 양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양해라면 통정허위 표시가 돼. 양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왜냐? 독일은 심리유보라는 거다고. 심리유보. 심리유보가 뭐죠?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너 우리 집 방 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뭐냐? 희연은 농담이죠? 이 두 개를 포함해서 비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뭐죠? 이유나 동기를 보문하죠. 통정허위 표시는 뭐죠? 불일치를 알고서 상대방의 양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보면 실질적 주체무자, 형식적 주체무자,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형식적 주체무자하고 금융기관의 양해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양해.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양해란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걸 착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것을 110조 사기를 하자가 있는 거.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데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 이게 착오와 사기의 큰 차이죠. 알겠죠? 처음부터. 그럼 그래서 이런 뭐라 하죠?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기억나죠? 누구에 의해서?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다, 의사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그것을 표시라고 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왜 모르고 있냐? 제3자의 뭐다? 제3자의 뭐다? 기망이다, 기망. 제3자의 기망. 이 말이 있어야 돼, 이 말. 이 말이 있을 때 모르고 이 말이죠. 이거 모르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해가지고 사기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 착오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알죠?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착오로만 취소하지, 지금 뭐죠? 사기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진이 있는이죠? 그러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진이 있는 첫 번째, 원래 여러분요, 안 되면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판단?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서 진인이란 말은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암기해. 암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냐? 두 번째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의로, 스스로 사직서, 근로자가 사직서. 스스로 냈으니까 진이 있는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립학교,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교직원 명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대출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 대출금 명의. 대출금 명의.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럼 비진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을 할 수 없다. 지인이 있는, 특히 강박하고 당시에 강박에 의해서나마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이것은 뭐다? 지인이 있는이다. 이렇게 이것을 알고 나머지 세 가지. 스스로 사직서 제출했다.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이름을 빌렸다. 그 다음에 대출금 명의를 빌렸다. 대출금 명의. 알겠죠?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비진이죠? 이런 비진이의 원칙. 비진의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누가 했다? 사립대 조교수 사직서 제출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진은 가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원칙은 표시대로 하겠죠. 이 사람은 비진이죠. 비진일 때 이 사람은 뭐다? 선의 플러스 뭐가 된다? 무과실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의리가 오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예외가 있죠. 예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답이 의리죠. 의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선이 무과실이면 그 다음은 선악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죠? 여기는 뭐다? 무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이 돼. 그래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나 또는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래도 제3자는 소유자다. 제3자가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이 있는은 먼저 이 의리죠. 의리 선의 무과실일 때 소유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의리 만약에 악이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 다음 사람은 선의일 때만. 그럼 비진은 뭐가 있냐? 비진은 여기서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 있죠? 대리권 남용이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대리권 남용이 적용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해서 근로자가 사표를 냈는데 누구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 회사의 경영방침, 사용자의 지시,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사표를 내야겠으니까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것을 알겠죠? 그것을 진이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진이 표시에서는 두 가지로 다 알면 되죠. 첫 번째, 뭐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무원, 이것을 사인의 공법행위죠. 공무원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가족법은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송을 취한다. 이것도 공법이죠? 소취하가 비진으로 했다. 그래도 107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세 가지.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공무원이다. 그래서 비진이는 공무원, 공무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사표 낼 마음 없이 그래도 언제나 뭐대로 흐르겠다. 표시대로 흐르겠다. 공무원은 107조, 108조 비진이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 통정의 표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료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요, 금융기관이 형식적 주체무자의 형식적 주체무자가 금융기관의 양해를 얻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통정의 표시에 해당해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 그럼 뭐다? 그것은 유효이다. 뭐다?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 이제 명의신탁이 아닌 것은 뭐냐면 종중 있죠, 종중. 그럼 종중은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죠. 8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이죠. 그러니까 종중이요. 종중이 종중원한테 명의신탁하는 것, 탈법의 목적 없이 그것은 유효이고요. 그런데 이놈 또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종중 앞으로 가등기를 쳐놔서 가등기를. 나중에 팔아먹을 걸 대비해서 그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8조에 딱 시험에 나오면 그것은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사례문제, 하나는 103조에 관한 것이에요. 사례문제는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가 있으면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예요. 의사 표시. 이 의사는 뭐냐? 증여죠. 증여. 표시는 뭐다? 매매죠.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매매라고 하고 증여를 뭐라 한다? 은닉행이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뭐다? 유효. 가장매매는 뭐다? 무효.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실질관계법에서 유효.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 을이 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를 본문하고? 선악. 정도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그래서 병이 악이고 을도 악이고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다.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을은 소유자다.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엄폐운의 법칙에 의해서 병이나 정도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엄폐운의 법칙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닉행위성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뭐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무효를 이유로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해. 손해배상, 우리가 무효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손해배상 안 된다? 채무 불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다.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그런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화로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병은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하고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병이 선이다?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병이 악이다? 그럼 무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문제는 병이 선이다.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을은요, 자기 것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남의 걸 처분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하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매 대금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의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비진이 표시는 무효이죠? 그 무효인 것을 무효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으니까 을은 횡령죄거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의 3대 원칙 또 나오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있을 수 있다? A라고 하는 채권자. 채권자가 있을 수 있죠. 채권자가 이렇게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채권자는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이유로 채권자 뭘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우리가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고 이 A는 갑을 대위에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대위권.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제3자를 일단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러면 제3자가 선의면은 이제는 제3자가 소유자죠? 더 이상 갑의 소유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병이라고 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것이다? 병의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3자죠?
제3자가 책에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당사자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상속인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수익자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계약상 지위를 승계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래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대항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그런데 또 채권의 가장양도, 채권의 가장양도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그다음에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제3자도 아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아니고, 그래서 상속인, 수익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자, 아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 이배의자로서 뭐를 기초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우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앞선. 이런 말 나오면 돼, 안 돼? 누구누구의 앞선. 또는 요 기존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앞선, 기존에 그러면 안 돼. 앞서 있다, 기존이다 하면 이미 있다 이 말이잖아요. 새로우니까, 그래서 안 돼. 알죠? 뭐라고 한다? 한 두 개만 봐. 다른 거 보면 다 다치니까. 가장 소비대차다. 가장 소비대차는 말이나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로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가장이란 말이나 허위표시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죠? 이 말은 뭐죠? 가장매매 이 말이에요. 가장매매. 이 말은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통정 허위표시로 소비대차 이 말이죠. 다 무효죠, 무효? 여기까지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니죠. 새로운 소비대차에서 여기요 보증 쓴 사람, 파산돼서 파산관제인, 여기다 압류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제3자죠. 거짓말 매매인데 진짜 의뢰 것인지 알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가등기를 한 사람, 전세권을 설정을 한 사람, 저당권을 설정을 한 사람, 가압류를 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뭐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 다 누구다? 제3자다. 특히 파산관제인 조심해야 되겠죠? 파산관제인 제3자이고 파산관제인의 선이야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 한 사람이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 그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모두가 악의가 돼, 악의가 돼. 여기서 또 하나 더 얹으면 여러분요 뭐가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통일의 표시는 적용 범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면 먼저 우리가 차고가 있죠? 차고는 뭐냐? 차고는 주관적인 요건과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기의 차고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거나 유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것을 차고라고 한다. 동기의 차고가 되기 위해서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만 되면 되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는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표시가 된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든 말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동기의 차고는 그것을 합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차고는 뭐다? 먼저 중요 부분의 차고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분의 차고가 아니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취소가 안 되는 거 첫 번째 얘기 중요분의 차고가 아닌 것 세 가지. 첫 번째보다 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가.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즉 가압류가 있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무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면적, 수량.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시가가 제일 많이 나왔다. 시가. 우리 시험에는요,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것이 두 번이나 나왔다.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차고인 것은 뭐가 있다? 첫 번째요, 사람의 동의성.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했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물건의 동의성, 물건의 동의성은 반드시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 말이 나와. 알겠죠? 그러면 그것은 뭐다? 차고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알겠죠? 양도소득세액의 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할 때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설계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농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죠? 하천이더라. 토지의 현황. 그래서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현황을요. 이것을 성질의 차고라. 성질이 농지가 아니고 하천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액의 차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 설계사 자격용, 설계사 자격, 그 다음 사람의 동일성, 물건의 동일성. 알죠?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시가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중과시는 뭐죠?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현저히 결여. 현저히 결여.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면 밑도 끝도 없이 중요 부분과 중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상대방은 취소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못하게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를 주장을 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을 입증한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가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경우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뭐라 하면 상대방 일을 뭐를 해? 악용,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상대방이 뭐라 하면 악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이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러면 동기 착오 중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반드시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공무원이 귀속 해제된 땅인데 귀속 재산이라고 해서 국가에다 증여를 해서 증여한 이유가 귀속 재산인 줄 알았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공무원 때문에요. 그런데 귀속 재산이 아니더라.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죠? 동기가 표시가 되든 말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착오는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중과실이냐 아니냐. 중과실이 아닌 거 뭐가 있다? 첫 번째 고려청자는 중과실이다 아니다? 아니죠. 두 번째는요. 누구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 그럼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럼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아니에요. 중개업자 말을 믿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다. 뭐예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자 중대한 과실이죠. 그 다음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것,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서는 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말 수 있다. 취소권을 말 수 있어 배제할 수 있다. 취소권 배제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착오 뭐죠?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남겨야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화해계약. 그 다음에요. 재단법인의 출연행위. 재단법인의 출연행위. 그것도 착오가 있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 정도. 여기 세 가지를 먼저 알고 여유가 되면 이놈을 남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해도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르다? 사기하고 다르다. 그러면 사기는 뭐다? 사기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2단에 뭐가 있어야 돼? 고의.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안 돼?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요건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 요건. 다른 말로 뭐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된다. 그런데 이게 뭐죠? 우리가 착오에서는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기는 뭐냐? 신이 성실의 원칙.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시인되는 정도 사기. 시인되는 정도 사기다 아니다. 그래서는요, 과대광고 나오고, 과대광고. 뭐죠? 비난받을 정도 사기. 그 다음에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비난받을 정도 사기.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뭐란다? 신의 성실 원칙. 아주 중요해. 비난이냐, 시인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기인 것과 아닌 것이 있죠. 사기인 것과. 당연 중요하지 않아. 이것만 중요해. 사기인 것. 뭐가 있다? 사기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이죠. 고지 의무. 옆에 아파트인데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 두 번째요. 우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사기가. 알겠죠? 그때 사기가 되는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칙세입니다. 변칙세. 사기죠? 사기가 아닌 것.
사기 아닌 건 뭐가 있다. 하나 똘똘한 거 하나. 무슨 계약? 교환계약. 교환계약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사기는. 그 다음에 강박이다. 강박은 뭐다? 강박은 세 가지. 강박은 첫 번째 뭐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뭐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뭐다? 진이 있는 이다. 알겠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박탈이다. 그 다음 뭐다? 극심이다. 극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취소는 뭐죠? 취소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 이 제한이라는 것은 뭐라냐? 강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법적 해악의 고지이다. 불법적 해악의 고지 플러스 공포심이다. 공포심.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강박이라고 하고 취소라고 해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그런 강박이 아니다? 아니다. 각서에 서명 내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된다. 안 돼.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만약에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그럼 뭐가 돼?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사기에서는 뭐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 사기,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여기 불법적 해악의 고지, 강박으로서 취소야. 취소. 무효가 아니라고.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 그래서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착오의 경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사기는요.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사기는 형법에서 사기는 손해를 따지지만 민법에서 사기는 손해배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뭘 보자면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뭐냐면 세 가지가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A가 누구냐? 제3자다. 제3자가 만약에 갑을 사기를 친다. 만약에 여기 제3자가 피용자죠? 제3자가 누굴 얘기한다? 피용자. 알겠죠? 여기 A는 누구다? 대리인이 갑을 사기를 친다. 사기. 그러면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이 본인이죠? 본인하고 대리는 뭐한다? 동일하고 특히 대리는 제3자도 아니다.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죠? 제3자가 아니다. 그러면요. 대리인이 사기치면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요. 제3자가 사기를 쳤죠?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다. 선의무과실.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의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한단 말은 의리 소유자죠? 의리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뭘 불문하고? 선항.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때 병은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우리가 무효나 비진입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라든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제3자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선의무가 실대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뭐를 부문하고? 선항. 특히 이제 사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보냐? 특히 사기는 무슨 규정이냐?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은요. 손해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기는 그 자체가 뭐다? 그 자체가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취소하고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경합한다고 하죠. 경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병존한다고 얘기하죠. 병존하는 걸 뭐라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고 얘기하죠.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중첩적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말이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행사.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두 개는 뭐 한다?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사기를 이유로 한다? 사기는 위법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 손해배상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사기에서는 가장 중요해. 이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사기는 뭐냐면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을 기망을 당해서 샀어. 하자 있는 물건을 기망을 당해서.
그럼 뭐죠? 하자가 있으니까 뭐다? 하자 담보 책임이죠. 그 다음에 기망이니까 뭐죠? 사기죠. 사기하고 하자 담보 책임은 뭘 한다? 경합한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경합한다. 그 다음에 이러면 소치하. 소송을 취하는데 소치하. 소치하는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된다, 된다? 안 되죠? 소치하가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해서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한 걸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다, 여기. 알겠죠? 손을 취소하지 않고 소송을 청구한다. 하자에 있는 물건을 기망당했다.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 기망은 사기다. 알겠죠? 사기하고 하자담보 책임이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여기까지 107, 108, 109, 110조까지. 알겠죠? 나머지 1시간 안에 나머지 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